어제 법사위 개혁파 의원들의 용기 있는 반대로 누더기 검찰개혁 정부안이 법사위를 넘기 어려울 거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더 강력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추장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법사위를 사수하겠다는 결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새삼스럽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는 말이 이번에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 여권 법사위 개혁파 의원들의 반대로 검찰개혁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장은커녕 법사위에서 입국컷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개혁파의 수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시민을 믿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현장에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해낼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하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민주시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추장군님의 선언에 쾌재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그래도 우리 모두 내심 걱정하면서도 차마 겉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말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될 시 그 자리에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할 새로운 법사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용민 의원 등 가뜩이나 소수인 법사위 개혁파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고 검찰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민주시민들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지 말라고 하기엔 과거 법무부 장관 당시 희생했던 역사나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에도 국회의장 선거에서 예상치 못하게 고배를 마셨던 역사가 있는 만큼 지지자들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장군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도의 오남용과 허점은 없을지 주도 면밀히 살피는 게 우리의 기본 책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입법부 역할에 대해 당부해 주셨다며 입법이 속도를 내야 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법사위에 맡기되 우선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역시 육선 최고참 국회의원 아니랄까봐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를 아우르는 추장군님의 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여러 의견을 모아 법사위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정부안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정부안을 극히 일부만 수정하려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달리 법사위가 법안의 세세한 내용까지 손볼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입니다. 즉, 이를 강하게 말하자면 누더기 정부안에 암덩어리를 도려내 제대로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탁월하다고 보는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모아 입법적으로 잘 뒷받침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출마 선언이 법사위원장직과 결부돼 있다고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는데, 결국 경기도지사 선거와 무관하게 제대로 된 검찰개혁 입법을 완성할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고 개혁파의 수장으로서 법사위를 사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전반기 국회는 5월 하순이면 끝나고 추 위원장이 공식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사퇴는 필연입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말하면 후보 확정 전까지는 어떻게든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겠다는 선언인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해 배수의 진을 친 셈입니다. 다만 민주시민 여러분께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려야 합니다. 이는 추미애 위원장 개인의 배수진인 것도 사실이고 현재로선 청와대의 고집이 상당하며 민주당 내에서조차 개혁파에 대한 압박이 여전히 심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여당이 청와대를 거스르는 건 극도로 어렵다는 게 냉정한 정배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장군의 이 결단이 너무나 감사함에도 우리들 역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제도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 민주시민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 개혁파 의원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까놓고 말해 추미애 위원장 개인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청와대와 충돌하는 모습은 선거에 도움이 될 게 조금도 없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청와대와 맞서는 경기도지사 후보는 꺼려질 수밖에 없고 선거를 뛰는 후보 입장에서 이는 마이너스 요소인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선거 전략 짜고 선거운동에 전념하기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 의지를 보이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신념과 진심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추 장군을 향해 검찰개혁을 자기 정치에 활용한다는 일각의 비난은 극도로 과하고 게으른 비난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쿠데타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이는 정권 교체와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사자였던 추 장군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자리에서 이런 선언을 한다는 건 자기 정치라는 편리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로 반복하지만 우리 민주시민들이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 개혁파 의원들을 지켜줘야 하며 어지간해서는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법사위 개혁파를 과하게 비난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 무서운 줄 알게 해야 합니다. 마침 이미 몇몇 눈치 빠른 의원들은 엄청난 민심 위반을 감지한 것 같은데 민주당원은 이번 일을 2028년 총선까지 잊지 않을 거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동지의 언어와 설득의 언어가 기본입니다. 격한 말과 가시돋친 말은 결국 또 빌미가 되고 분열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시민들의 도도한 민심이 이번에도 민주당을 바꾸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설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설득 얘기가 나왔으니 일각, 특히 청와대 측에선 민주시민들이 단순히 검찰이 싫어서 최근에 반발을 하는 거라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럴 리는 없습니다. 관련해 민주시민들이 진짜 불안해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공유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우려하는 것은 국민 일반을 위한 가장 많은 국민들에게 좋은 법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취지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계속 이 일반 민주신형의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근데 좋은 빗자루를 지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칼인 거 아니야? 칼자루 아니야? 우리는 칼자루를 뱉는 걸 원해. 평상시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어느 날 100명을 잘 해주다가 한 명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게 칼자루로 쓰이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그 칼자루에 죽는 사람들을 봤으니까 이 칼자루를 쓸 수 있는 구멍이 있냐 없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묻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 칼자루를 쓸 수 없는 거 맞아요? 빗자루 맞아요? 이 질문이에요. 박상현 검사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냐? 그런 이재명. 사람이 나오더라도 법이 그걸 막고 막아줄 있어서 수 있냐? 안 된다라고 듣고 싶은데 대부분 답변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적체가 해소되고요. 이렇게 하면 국민 불편이 줄어들어요. 100명은 그렇게 편해졌을 수 있는데 한 명을 잘못 죽이면 역사가 바뀌어요. 한 사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정권이 바뀌는 것이고 네.